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8회 노원구의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노원구의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이 건을 상정합니다. 네, 오늘 구정질문은 강금희 의원님, 신동원 의원님, 주현숙 의원님, 김태곤 의원님, 임시호 의원님 이상 5분의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본 구정질문의 순서는 질문 요지서 제출 순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금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이 끝난 후 오승록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노원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강금희입니다. 평소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던 저는 제8대 의회 임기가 시작된 이후 쉴 새 없이 지역 구석구석에 살고 있는 민원 현장을 직접 방문하면서 많은 국민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전을 준 생생한 삶의 이야기는 때로는 아픔으로, 때로는 기쁨으로 마음속 깊이 각인되었으며 미약하지만 구의원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가 안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개선을 통해 노원이 진정한 힐링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변화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구청장님께 2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구 감소 문제입니다. 우리 구 주민등록 인구는 1999년 60만 명을 돌파한 이후 2001년 64만 6천 명을 정점으로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 10월 현재 54만 6천 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구 인구가 최고점이었던 2001년 대비 17년 만에 15% 이상이 10만여 명이 감소하였으며 올해만 해도 7천여 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물론 우리 구 인구만 감소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 10년간 서울시 25개 자치구 인구 변화를 보면 소파, 송파, 서초, 은평, 강서구를 제외한 21개 자치구 모두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염려되는 부분은 우리 노원의 인구 감소가 인근 타 자치구와 비교하여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2008년 10월을 기준으로 인근 도봉구는 9.1%, 강북구는 6.6%, 중랑구는 5.7%가 감소한 반면 우리 구는 무려 11.4%가 감소하였습니다. 인구의 증감에는 출생과 사망, 전입과 전출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최근 우리 구의 인구 감소 요인은 전입 자체의 감소뿐 아니라 결국 타 지역으로의 전출이 전입 인구보다 훨씬 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타 지역 전출 증가의 가장 큰 이유를 주택으로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주택 형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노원구의 아파트가 30년 이상 노후화되면서 신도시가 들어선 인근 남양주시 등으로 새 주택을 찾아 떠나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상계 뉴타운 주택 재개발, 상계 주공 8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기존 노후 아파트가 재건축되기 위해선 아직도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계속 줄어드는 인구를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계속되는 우리 구의 인구 감소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떠나간 주민들이 다시 노원을 찾아 되돌아올 수 있는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학 입시 설명회 관련으로 우리 구는 일반고 16개, 특성화고 8개, 자율고 1개 등 총 25개의 고등학교에 23,60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어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규모가 크며 뜨거운 교육열을 바탕으로 서울이 북부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강북 최고의 교육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최근 들어 수험생과 예비 수험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은 자주 변화하는 정부의 대학 입시 제도로 인해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복잡한 대학별 입시 요강을 제대로 분석하여 자녀에게 최적화된 대학 지원 전략을 제시하기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학부모님들은 국민 누구나 참가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청에서 대학 입시 설명회를 개최하여 관련 자료와 컨설팅을 제공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계동 구린아파트 상가 지하에 자기주도 학습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수시와 정시 기간에 맞춰 1:1 진학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 인력 1명의 센터 시설과 운영 강좌를 관리하면서 대학 대입 상담을 병행하고 있어 실제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학부모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노원구청에서 입시 준비와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원구민회관, 노원문화예술회관, 관내 대학교 등에서 대규모 대학 입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최근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근 구에서는 구청 주관으로 활발하게 수시와 정시를 대비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되는 교육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 주관의 입시 설명회는 각기 다른 전형 기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이 공통된 문제를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어찌 보면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노원구에서 구청 주관의 대학 입시 설명회가 열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서울시 교육청, 관내 대학교 등 공공교육기관이 참여하는 대학 입시 설명회나 입시 박람회를 개최하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의원 강금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순덕구청장입니다. 강금 의원님 좋은 질문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를 질문하시면서 우리 노원구 인구 감소 원인과 대책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구청 주관의 대입 설명에 열 계획이 있는 건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인구 감소는 심각하게 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구청을 선거하면서 이렇게 인구가 노원구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64만 2001년 64만에서 지금은 55만 선이 무너졌습니다. 계속 줄어드는 추세고 문제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서울시도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출산 사회이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데 서울 평균보다 속도가 좀 빠릅니다. 그리고 굉장히 높습니다. 한 3.4배 정도 노원구 인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인구 감소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대부분 다 최근 5년간을 추적 조사해 보면 주로 이제 짐작하시겠지만 경기도 특히 남양주, 의정부, 구리시 쪽으로 전주 예상하셨듯이 그쪽에 신도시들이 많이 들어섰고요. 특히 별내 신도시, 의정부 밀락지구, 또 앞으로 들어서게 될 다산 신도시라든가 갈매 지구까지 다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우리 주변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은 이제 원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일 크게는 주거 환경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너무 아파트가 30년 이상 돼서 오래돼서 녹물이 나오고 지하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하기 힘들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한 그 원인을 가장 많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여서 구청되고 나서 확실하게 좀 영역을 통해서 좀 근거 있게 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영역 발표를 한 상태고요. 영역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사 간 사람들
또는 이사 오는 사람들을 추적 조사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왜 이사를 가셨는지, 그리고 이사 오신 분들은 왜 노원구로 이사를 왔는지 그런 거를 좀 직접 물어보고, 물론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그래야만 정확한 통계가 나올 것 같아서 그런 조사를 지금 시작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하튼 뭡니까, 교통 문제, 저는 상식적으로 노원에 오신 분들이 교통이 불편한 걸 감수하고 노원으로 많이 이사를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집값이 싸기 때문에 서울 도심보다는, 강남권보다는 노원구가 집값이 싸기 때문에 노원구로 이사를 옵니다. 근데 교통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노원구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게 지리적으로 도심권에서 가장 외곽 지역이기 때문에 아침에 뭐 자동차로 출퇴근할 때도 1시간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하철도 어찌됐든 45분 정도 걸려야 도심권으로 진입을 해서. 그런데 좀 신기했던 게 당구개역에서 제가 선거 때 아침 인사를 하는데 아침 인사 굉장히 별내 쪽에서 마을버스로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넘어오더라고요. 근데 교통이 불편한 걸 감수하고 노원에 왔는데 별내로 가면 또 더 불편해졌는데 왜 이사를 갈까? 아침에 그렇게 마을버스 타고 넘어오려면 아침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야 될 텐데, 근데 그걸 감수하고 왜 이사를 가지? 결국은 새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 이런 욕구들이 좀 크지 않았나 미루어진 생각을 합니다. 별내는 워낙에 이제 같은 아파트 값이면 훨씬 새 아파트니까 그렇게 이사를 갔다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하여튼 이것도 좀 조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빠져나가는 속도와 또 아까 우리 강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원구 내에서 재개발 재건축의 속도를 굉장히 더디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덕마을 재건축 내년 말에 있죠. 상계 뉴타운 4구역도 내년 말에 있죠. 패릉현대 아파트가 올해 말까지 지금 철거는 완전히 했고요. 내년에 이제 바로 착공에 들어가고, 상계 8단지도 한창 공사를 좀 시작을 하고 있고, 물론 뉴타운 1구역, 2구역, 6구역, 5구역 아직 좀 계획이 좀 잘 가고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향후 한 5년이나 6년 후에나 전체가 다 입주했을 때는 7,400세대가 추정되고, 백사마을 개발도 잘 가고 있다가 지금 국제 설계업체하고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겨서 애초에 시간표보다 한 4개월 정도 좀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속도가 경기도권으로 넘어가는 인구의 전출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돌아오게 하는, 머무는 노원구로 만들 것인가, 저들이 굉장히 가장 큰 고민이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근데 또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자니 이미 뭐 정부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술을 워낙에 강화시켜놔가지고 당장 여의치 않습니다. 새로운 아파트를 확 바꾸기는 지금 여의치 않은 상태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있는 아파트에서 해결할 수 있는 낡은 수도 배관을 위해서 서울시가 40만 원 지원해주고 내년에 우리 노원구가 10만 원씩 지원해서 한 50만 원 정도 세대별로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각 세대별로는 한 20만 원만 추가해서 하면은 낡은 배관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또한 각 세대에서 부담하라는 게 아니라 각 아파트별로 장기수선 충당금을 통해서 그거를 공사를 하면 되겠다 싶어서 내년에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 지원도 내년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각 아파트들에게 굉장히 세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후년 지나면은 하고 싶어도 아파트가 부담해서 돈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좀 유도를 하고 있고요. 낡은 배관 문제는 어찌됐든 완전치는 않습니다만 그런 식의 대책을 세워가고 있고, 또 오래된 우리 주공 아파트들이 주차장이 없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없어서 밤마다 전쟁이죠. 밤 12시쯤 되면 거의 뭐 1년 주차하고 아침마다 갈등이 생기고 이래서 가까운 공원 지하 주차장을 만들려고 지금 용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노원구에 근린공원이 24개 정도 되는데 최소한 6개 정도 근린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한 100면 정도의 주차장이 나오겠더라고요.
그러면 주변에 그 조공 아파트 주차장을 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을 시작을 했는데 예산이 100명 만드는데 1명당 1억씩 듭니다. 한 100억 정도가 소요돼요. 100억이 서울시에서 70억을 되고 부가 30억을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하 공원 주차장 하나 만드는 것도 100억의 예산이 지금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예산 문제 때문에 속도가 날 것 같지가 않고, 그래서 최근에 고민하다가 이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옛날에 하다가 중단된 학교 운동장 주차장을 밤새 좀 개방하는 문제, 이쪽으로 좀 눈을 돌려서 학교하고 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들어와서 아침에 일찍 차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워낙 옛날에 하다가 시도하다가 전국적으로 하다가 이게 이제 안 된 게 아침에 차를 안 빼버리기 때문에 이제 학부모들이 막 불안해가지고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는 바람에 이제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사라져 버렸는데, 저희 노원구에서는 아무리 봐도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는 쪽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는 아파트 주변에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학교하고 학부모님과 설득을 잘하면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지금 학교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센티브를 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는 아침에 차를 빼는 문제에 대해서도 구청이 책임지고, 예를 들면 뭐 관리인을 둔다거나 아니면 아침 몇 시까지 안 빼면 강제로 차를 견인해 내서 빼가지고, 그런 차주들한테는 삼진아웃 제도로 해서 3번만 그렇게 하면은 뭐 학교 주차장을 이용 못하게 한다. 뭐 그런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서 학교 측하고 접촉을 하면 학교 주차장 개방 쪽도 좀 속도가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낡은 아파트의 두 가지 문제, 수도 배관의 문제와 주차장 문제는 이렇게 지금 시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노원에 오래 머무르는 게 교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도시권과 강남권으로 진출하는 교통수단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교통 문제라는 게 뭐 지하철 하나 건설하는데 최소 5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우리가 경전철 동북선이 착공을 합니다. 그러면 노원에 한 5번째 지하철이 생기는데요. 그것도 내년에 착공해서 5년 후에나 경전철이 완공됩니다. 문제 없이 됐을 때. 그리고 어쨌든 그 KTX가 수서에서 출발하는 의정부까지 가는 게 확정됐기 때문에 어쨌든 중간에 정차역을 광운대역으로 광운대역에서 출발하는 그런 KTX 노선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원에서 부산이나 광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시세가 열릴 수 있겠고, 그런 것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거 계속 말이 나왔는데 아직 서울시나 정부에서 크게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고 있는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동부간선도 확장 문제이고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어찌됐든 의정부 쪽에서 이렇게 상계동 쪽에서 시작을 하면 지하화를 통해서 삼성역까지 아무런 장애물 없이 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강남권의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좀 노원에서 도심이나 강남으로 접근하는 게 용이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 문제도 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지금 실천하고 있거나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거 환경의 문제, 그다음에 교통의 문제,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노원에 살면서 내가 왜 이런 거죠. 노원에 살면서 나는 계속 여기 살아야 되겠다. 이사 가려고 했다가도 노원에 이것 때문에 나는 살아야지. 이사 안 갈 거야. 이런 생각이 좀 들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장 노원 구석구석에 주말에 아니면 저녁에 머물 수 있는 어떤 그런 명소라고 할까요? 근데 지금 노원의 곳곳에 보면 어디를 가더라도 1시간 이상 머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별로 없습니다. 겨우 과학관 정도가 가면 한 2시간, 3시간 정도 머물 수 있죠. 그건 그런데 학생들한테 편중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둘레길 정도, 그 다음에 당연천, 우이천, 김남천 정도 걷는 산책하시는 분들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머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어디를 가더라도 1시간 이상 머물 만한 그런 공간이, 관광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나절 정도 머물 수 있는 명소입니다. 가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머물 수 있는
그런 명소들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불암산 나비정원을 중심으로 그쪽에 불암산 힐링타운, 산림치유센터라든가 유아숲 체험장, 무장의 숲길을 좀 연장하는 거죠. 그래서 주말에 가족과 나들이 했을 때 2시간에서 3시간 놀다 올 수 있는 곳. 그게 불암산 힐링타운이고요. 그 다음에 파랑대역, 경춘선 숲길을 걷고 파랑대역에서 철도공원을 통해서 거기서 한 2-3시간 놀 수 있는 곳. 그런 거. 영축산의 무장의 숲길을 쭉 한 바퀴 돌리면 한 5.2km 정도 나오는데 그것도 한번 걸으면 한 2시간 정도. 그런 쪽. 그 다음에 수락산 동막골 쪽에 가서 어떤 산림치유센터라든가 숲 체험을 통해서 한 2-3시간 머물다 올 수 있는 그런 명소들을 많이 만들면 그게 좀 소문이 나면 그런 게 오히려 인구 전입에 유인 효과가 또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냥 노원을 뜨고 싶다가도 그런 것 때문에 노원에 좀 머물러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은 당장 뭐 우리가 좀 노원구에서 해야 될 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장기적인 과제, 단기적인 과제로 나누어서 인구 감소를 좀 줄이기 위한 속도를 좀 늦추기 위한 또는 다시 전입 인구가 많게 하기 위한 그런 대책들을 세워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 설명회 왜 노원구청이 이제 하지 않는 거냐. 그 전에 더러 이제 2016년, 2015년, 14년에는 구청에서 대학 대입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저도 서울시의원 때 그런 행사를 본 적이 있고 2016년에 한번 했을 때 그때 학원연합회라든가 그다음에 사교육 없는 시민연대 쪽에서 굉장히 거센 항의를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구청이 주관해서 그런 사교육을 조장하는 일을 구청의 이름으로 하는 거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 이후로는 대입 설명회가 열리지 않는다고 2017년도는 열리지 않았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저도 이 구청이 나서서 대입 설명회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솔직히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런 대입 설명회는 결국은 우리 노원이 워낙에 교육열이 높고 그래서 꼭 구청이 하지 않더라도 학원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2016년에 보니까 왜 그 학원연합회 쪽에서 반대했냐 들어봤더니 구청이 주관을 했는데 그걸 그 메가스터디 학원에 맡긴 거죠. 그러니까 내용은 메가스터디가 열고 이름은 구청이 이름을 건 거죠. 그러니까 구청의 이름을 빌린 건데 학부모들은 구청의 공신력 있는 이름만 걸고 왔는데 실 내용은 메가스터디가 진행했다는 거죠. 저는 이거는 좀 구청이 나서서까지 사교육과 관련된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물론 그건 방법은 잘못됐겠죠. 근데 구청 이름으로 주관해서 하는 거는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전문성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과연 노원구청이 대입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느냐 이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걸 하려면 우리 교육지원과가 주관해서 해야 되는 건데 저도 뭐 대입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전문가가 아니고요. 설 건드려서 될 문제도 아니고 그거는 우리 아이들의 평생 진로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쉽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결국은 전문성 있는 서울시 교육청이 주관한다거나 아니면은 과기대가 됐든 광운대가 됐든 각 대학 뽑는 곳에서 좀 주관을 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그래서 조만간 광운대가 주관을 해서 그런 서울시 교육청하고 해가지고 입시 대입 설명회를 할 계획이 있는 건데 저희 구청은 후원 정도 하는 걸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명회 후원 같은 건 할 수 있으나 저희가 책임을 지고 주관해가지고 구청이 대입 설명회를 여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 구청이 적극적으로 대입 설명회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리고 구청장께서 교육 문제 우리 노원의 교육도시이긴 한데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교육에 구청이
개입해야 될까? 결국 학교의 교과과정 이런 것까지 구청에서 할 수 있을까? 저는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학교의 교과과정이라든가 그런 걸 우리도 저희가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괜히 그 간섭했다가 뭐 워낙에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전국 대한민국 4천만이나 전문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각각 다 처방이 다른데 학교 교육 문제나 이런 거는 철저히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학교 밖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시설들을 짓는다. 예를 들면 과학관이라든가 우주학교라든가 수학문화관이라든가 뭐 에코센터라든가 중랑천 환경센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학교 밖 교육을 강화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마을이 학교다 사업처럼 학교의 그 방과 후 교실에 우리 구청에서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을 좀 지원해 준다거나 방과 후에 교과 과정 말고 그런 쪽으로 개입하는 거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교육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지금도 여전히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 거는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내년에 이제 우리 예산 때 제출했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에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 구체적인 상을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건 한계가 있고 그래서 구청이 주관해서 내년에 예를 들어 드론 페스티벌, 로봇 페스티벌 뭐 이런 것들을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불러서 드론 레이싱이라든가 드론 코딩이라든가 로봇 경진 이런 걸 좀 눈에 보여주고 우리 아이들에게 입체적인 그런 교육 그걸 위해서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런 페스티벌을 열어주고 그런 정도가 우리 아이들 교육에 구청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좀 하드웨어 중심이긴 한데요. 교육의 소프트웨어까지 구청이 딱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신중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강금위원님,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 이어서 신동원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듣고자 하는 분을 호명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도시환경위원회 신동원 의원입니다. 첫눈이 오고 이젠 겨울이 접어들었습니다. 미세먼지 연일 날씨가 좋지 않으니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구정 질문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시간대별 차등 부과에 대한 질문과 그 다음 두 번째는 광운대 클래식 콘서트홀 건립 추진에 관한 문제입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시간대별 차등 부과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행정감사 시간에 불법 주정차의 과태료 문제가 상위법에 관해서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과태료에 부과되는 문제를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의원님, 죄송하지만 먼저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고자 하는 구청장님, 오승로 구청장님을 답변에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구정 질문 처음이라 미숙한 점 양해 바랍니다. 네, 먼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시간대별 차등에 대한 관련된 문제인데요. 네. 이 문제는 그 상위법에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조절이 어렵다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그 형평성 우리가 주차 문제를 할 때도 유료 주차장에서 주차료를 부과를 할 때도 시간제를 하는데 불법 주정차는 물론 불법이기는 하지만 우리 국민이 관내 불법 주정차에 부과하는 국민의 퍼센티지가 한 98%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런 관계에서 물론 불법을 해서 부과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현재 관내에는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지만 복잡한 출퇴근 시간 외에 오후에는 좀 교통 소통이 조금 원활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11시 30분에서 2시까지는 점심시간 유예 시간이 있는 걸로 알죠. 네. 2시부터 한 5시나 5시 30분 오후에 조금 교통이 원활한 시간에는 과태료 부과를 조금 낮췄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예,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는 신동원 의원님의 문제의식에 동의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출퇴근 시간대에 불법 주정차 때문에 다른 분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당연히 세게 세게 물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여유로운 시간대는 크게만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 주지 않는 그런 시간대에 주정차는 탄력적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워낙에 이게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지금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거라서 필요하면 뭐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생각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결국 이제 막 세게 불법 주정차 단속을 세게 하고 안 하고 다 반응이 옵니다. 네. 누가 기분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단속당해가지고. 맞습니다. 네, 근데 또 그러니까 이게 생계형 또 주정차도 있을 수 있고, 네, 근데 그걸 또 일일이 우리가 하기는 또 만무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갈등이 생기고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또 너무 느슨하게 해버리면 막 해도 되나 보다라는 그런 도덕적 회의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하고 똑같아요. 쓰레기를 그동안 우리가 방치하고 단속을 안 해버리니까 그냥 막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단속을 하기 시작하니까 점차 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어찌됐든 불만을 갈등이 있긴 하지만,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단속하는 가시적인 효과, 시위만으로도 그런 쓰레기 무단 투기를 줄이고, 불법 주정차 부분도 단속을 아예 안 해버리거나 느슨하게 해버리면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할 이렇게 무질서한 그런 행위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적절하게 단속의 강도를 맞출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결국 또 신고가 또 많이 들어오는 경우, 결국 또 신고가 들어와서 많이 또 출동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웃 간에서도 막 예를 들면 견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같은 가게끼리도 막 경쟁 가게들끼리 서로 신고하고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처리 안 하면 바로 또 요즘은 홈페이지가 구청장이 담았다니 와서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네. 이게 현재 이제 상위법에 저희가 개정 요청을 해서 개정이 된다면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뭐 상업적으로 이렇게 불법인 줄 알면서도 하기도 하고, 근데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 이것을 고려를 했을 때는 낮 시간에 이 대로 사거리에서 아주 복잡한 그런 부분은 빼고, 또는 지금 삼각길에 어떤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또 좀 제외를 하시고요.
2시에서 한 5시 30분까지의 그 불법 주정차의 운전자는 뭐 상업적인 것도 있지만 거의 여성 운전자가 많습니다. 여성 운전자가 부득이하게 알면서도 잠깐 일을 보려고 하다가 초과가 되는데, 제가 이번에 그 초과 시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니 그 불법 주정차의 초과는 5분 이상이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5분이 길면 길지만 짧으면 참 짧습니다. 그래서 그 5분에 초과하는 거에도 10분을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든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과태료가 똑같다라는 문제에서 공평성이 어긋난다라는 생각과, 또는 출퇴근 시간에 8시와 6시, 7시 굉장히 러시아어 시간에 복잡한데 그런 시간에 부과되는 부가 요금과 그 낮 시간에 한가하다고 생각하는 조금 원활하는 그 비복잡한 시간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요금이 같다라는 것에서도 공평성이 어긋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유료 주차장에 갔을 때 시간제로 그 주차장 비용을 개인이 한 만큼 내고 나갑니다. 그러면 과태료도 우리의 시대에 걸맞게 이걸 차등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 이 상위법 개정을 누가 어느 기관이 해야 되는지는 확실하게 모르나 그것을 우리 그 청장님께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 또한 우리 주민의 소확행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충분히 동의합니다. 네. 그럼 그 출퇴근 시간대에 좀 과중처벌, 네. 그다음에 좀 한가한 오후 시간대에 조금 약하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 청장님의 의견을 제가 듣고 이것을 동의하는 거로 알고 네. 또 개정을 해서 빠른 시간에 이렇게 바로 잡을 수 있게 네, 또, 건의안을 내겠습니다. 네, 건의를 하도록 하는 거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두 번째, 광운대 클래식 콘서트홀 건립 추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9월에 청장님께서 업무 보고를 하실 때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 광운대 신축 건물을 소개를 하면서 그 마린스키 오페라 극장을 화면으로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짓겠다는 건 아니고 2,000석의 규모의 오페라 하우스를 짓고 싶다라고 하셨고, 짓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짓고 싶다. 그리고 이것은 시비의 보조금으로 2,000억을 전액 시비로 유치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했을 때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2,000석의 오페라 하우스를 짓는다면 제발 주변 환경도 같이 따라와야 하고, 또 우리가 마린스키 극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블라디보스톡에 굉장히 유명한 오페라 하우스, 특히 이제 발레의 공연을 많이 이게 큰 공연을 하면서 유명해지고, 현재도 많이 전국 세계적으로 찾는 공연장입니다. 마린스키 극장은 구청장님도 아시다시피 볼쇼이 극장 앞에 회전 목마장의 모티브로 이렇게 원형 극장을 만들었고, 우리가 대중적으로 일반적으로 오페라 하우스 하면 호주의 시드니 하우스를 연상합니다. 시드니 하우스는 강물 위에 하우스를 지어서 요트의 돛과 조개 껍데기의 모티브로 한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세계적으로 하우스가 굉장히 유명하고 그것을 위해서 관광도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없느냐? 없지 않습니다. 강남의 우면동에 예술의 전당이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은 부지도 크고 또 오페라 하우스가 현재 대공연장이 2,340석을 가진 오페라 하우스가 있고, 오페라 하우스 안에 토월 극장이나 400석의 소극장, 또 예술의 전당은 복합 예술 문화 공간으로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예술 공간입니다. 오페라 하우스뿐만이 아니고 미술관이나 성회관, 국악관, 또 따로 역관의 리사이트홀, 여러 가지를 겸비하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이런 사업 설명을 듣고 우리도 노원구에 유치하고자 하는 청장님의 생각을 노원구에 국한하지 않은 강북의
전체 강북이라고 하면 성북, 도봉, 노원, 중랑, 동대문 뭐 이런 전체 강북에 아우르는 아주 메카로서 그런 큰 공연장에 있으면 참 그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노원에는 그 노원문화예술회관도 있고 노원문화예술회관은 600석의 규모로 지금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또 278석의 어울림 극장, 소극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질의를 드릴 것은 우리가 주변의 입지 조건과 2,000석의 하우스가 과연 어울리는가, 과연 그거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가, 현재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요 중간 진행을 한 상황이 어떠한지 궁금하고 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짧게 해주십시오. 그 광운대 시멘트 공장이 내년 말에 계약이 끝나서 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아파트 2,500세대 거기를 짓게 되고 그래서 기부채납 부지를 한 3,000평 정도 내놨습니다. 3,000평 땅이 생겼는데 거기다 뭘 할 거냐에 대한 고민입니다. 여러 가지 지을 수 있는데 도서관을 짓자는 사람도 있고 공원을 짓자는 사람도 있고 한때는 아쿠아리움도 하자는 제안도 있었고 그러던 차에 저도 이제 거기 3,000평이면 꽤 큰 부지인데 뭘 할까 하다가 문화예술회관이 그때는 선도적으로 잘 지었는데 너무 백석수가 작습니다. 600석이긴 하나 1층이 400석이고요. 2층이 200석이 2층 200석 거의 사석입니다. 사석. 말씀해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 낭떠러지처럼 돼 있어가지고 거의 400석 규모의 공연이 있어서 아무리 양질의 좋은 공연을 해도 가서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큰 공연장 같은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 마침 그러던 차에 서울시가 이 클래식홀이라고 사업이 원래 4, 5년 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서울시원 할 때 그걸 알고 있어서 원래는 세종문화회관 바로 옆에다가 클래식홀을 지으려고 했죠. 서울시향에서 요구가 강력했습니다. 이제 그 전용 클래식홀을 짓자 했는데 여러 가지로 잘 안 됐습니다. 그게 한 2,000석 규모의 예산 2,000억 정도 책정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좀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청와대가 이 세종문화회관 옆으로 내려온다는 소리가 있어서 그럼 거기다 못 짓겠다 싶어가지고 꼭 그런 공연장이 도심권에 있어야 되지 않다. 강북권, 강남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강북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지가 적절할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이었고 그래서 그거를 한번 끌어오겠다라는 그런 구상이었고 현재는 영등포 물레역도 그런 부지가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에 영등포 쪽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고 우리 우리 노원구도 하고 있고 알고 성동구도 삼편 레미콘 공장을 이전하고 거기다가 클래식을 유치하려고 아마 3파전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문제는 서울시장을 만나봤더니 서울시장은 절대 도심권 밖으로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세종문화회관 주변에 지어달라 이런 요구가 강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들은 뭐 그러겠죠. 뭐 이게 광운대역까지 와야 되는 서울시장 뭐 연주자들이 뭐 영등포 가기 싫다는 거거든요. 도심에 있고 싶다라고 해서 그거하고 좀 충돌이 되어 있는데 도심에서는 아직 부지를 못 찾고 여전히 청와대가 내려오네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서 저는 제가 이제 현대산업개발 사장한테도 그러면 기업이 한번 지어봐라 그런 음악회를 그래서 기업 이름으로 한번 사회공헌화 사업처럼 그렇게 한번 제안해 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 4월에 서울시가 음악도시 서울을 선포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문화 전문가들을 해가지고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 4월에 음악도시 서울 발표하면서 클래식홀 위치를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키를 누가 지고 있냐? 그러니까 총괄 계획가가 한해종의 이동현 교수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이 교수 밑에 여러 가지 분과가 있죠. 거기에 이 클래식홀 분과가 있습니다.
분과장 또 한 해 중에 김대진 교수가 제가 두 분 다 가서 만났습니다. 노원구 하게 해달라고 전했고요. 하여튼 그분들 다 긍정적으로 반응하는데 결국은 서울시장이 결심입니다. 네, 지금 그 그러면 정도까지 3파전을 해야 되는 거네요. 현재는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4파전이죠. 뭐 서울시장하고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도심권, 네, 네. 도심권, 뭐 영등포, 성동, 노원구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하여튼 그 한해중의 분과장들하고 청가래 계획까지 가서 만나서 저희 뜻을 전하고 강국히 좀 호소를 했습니다. 경남도 균형 발전을 위해서 광운대 이런 좀 음악 클래식컬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네. 청장님이 간곡히 그 부탁을 하는 반면에 권 의원은 그 사업을 하면 실패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 예술의 전당이 우면동 3m로 큰 부지가 갔을 때 그 음악하는 사람들이 그 피아노는 고정적인 악기이지만 그 외의 악기들은 그 주로 낙원상가를 갑니다. 낙원상가의 2층에 악기점이 대대적으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악기 상가였는데 지금 현재 예술의 전당이 옮기면서 그 대형 코스모스 악기점이 시발점으로 악기점이 서서히 예술의 전당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그 음악을 한다는 본 의원도 음악대학을 다녀봤습니다. 다녀본 게 아니고 졸업을 했죠. 본 의원도 그 악기점이 모여있는 예술의 전당 동네를 가면 유명한 굴지의 악기점부터 소규모의 악기점이 모두 옮겨갔어요. 그래서 악기를 수리한다거나 뭐 교체를 한다거나 하다못해 우리가 아이들을 바이올린을 가르쳐도 바이올린이 한 번 사면 끝이 아닙니다. 현을 가져야 돼요. 매일 줄 살아 다니는 게 일입니다. 클라리넷을 하면 여기에 끼우는 리드를 사야 됩니다. 소모품입니다. 그거를 매일 사러 다닙니다. 그러면 예술의 전당 주변에 가서 악기의 소모품도 사고 간 김에 음악회도 보고 또 예술의 전당을 가면 미술 관람을 하고 또 그 분수광장에서 뭐 쉬기도 하고 예술의 전당은 굉장히 복합 예술 공간으로서 우리가 그냥 놀러를 가도 충분히 그 공간에서 그 음악적인 분위기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분수를 그냥 한두 줄기 분수대를 했다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분수에 빛과 음악해서 음악과 빛을 같이 겸비해서 분수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악회를 본 사람은 바로 집에 가지 않습니다. 그 야외 분수대에서 그 앞에 카페테리아도 있지만 그 차 한 잔을 놓고 음악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일상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분위기가 좋아서 모든 사람들이 모이곤 하는데 2,000석의 우리 광운대에 오페라하우스를 짓는다면 과연 주변 그 큰 건물이 들었었을 때 주변 상가도 활성화를 하고 상가가 활성화가 되면 일자리 창출까지 끌어갈 수 있습니다. 전 대찬성입니다. 그러나 오페라하우스에 2,000석을 짓는다면 그런 제반 그 악기를 다루고 있는 더군다나 서울시향이 이 연습실을 공유하면서 주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면 그런 제반 주변 환경이 따라야 되는데 과연 그걸 끌고 올 수 있을지 악기상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려고 하는지 또 한 가지는 2,000석의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은 이렇습니다. 2,000석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 제목을 함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8세기 중세 음악인 모차르트나 핸델, 바하 이런 음악은 그 공연 자체, 그 음악 자체가 작기 때문에 2,000석, 4,000석에서 절대 그 공연을 하지 않습니다. 또는 오케스트라 공연을 하면 되지 않겠냐. 오케스트라가 보통 60인조 오케스트라라면 그 객석에 따라 오케스트라의 그 인원을 늘립니다. 그래서 60인조는 그 객석이 2,000석이다, 3,000석이다, 120명 늘립니다. 자기의 오케스트라가 60명이면 다른 오케스트라 단원을 그날의 공연을 위해서 협조받아서 찬조 출연으로 해서 채워서 합니다. 우리가 공연을 보러 가면 제일 중요한 건 라이브를 보려고 합니다. 생음악으로 감상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 공연에 아주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온다. 그 생음악을 위해서 공연장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정교하게
하나도 틀림없이 실수 없이 하는 공연을 보고자 하면 CD를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간혹 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 한 분은 공연장을 가지 않습니다. 바쁜데 갈 수 없다는 이유로 CD를 들으면 돼 이러는 하면서 우리가 웃으면서 수업하는 생각도 납니다. 그래서 이천석을 우리가 그런 제발 여러 가지 생각이 없이 짓는다면 거의 그 공연장은 쉬는 날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노원문화예술회관에 올해 18년도에 최고의 관객수를 본 공연이 과연 뭘까? 최저의 관객수는 과연 어떤 공연을 했을까를 조사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의 관객수를 끌어모은 건 600석의 노원예술문화회관에서 587석을 차지한 이은미 콘서트입니다. 그리고 최저 관객수를 가진 것은 서울시립교향악단입니다. 현재 그 교향악단에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그 연주는 최저라고 해도 50석을 차지한 건 아닙니다. 372석을 차지했습니다. 600석에 372석이면 50% 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이 공연은 정말 너무 주옥 같은 공연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음악 공부를 한 사람이 국립 오케스트라나 국립합창단 또는 시립교향악단이나 또는 구립교향악단 이런 데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시립교향악단의 한 명 한 명 단원의 실력은 너무나 출중한 사람들로 모여진 악단인데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클래식을 많이 접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최저를 객석을 차지한 이 공연은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반 조금 넘는 한 52%의 관객석을 채웠고 이은미 콘서트 맨발의 디바 너무나도 다 잘 알고 있는 대중가수입니다. 이은미 콘서트는 A석 6만원에서 VIP 9만원의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많다면 많은 그런 입장료를 내고도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축제에 여러 가지 축제가 많았는데 어제 감사 시간에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축제에서 대중가요의 가수들, 인기 있는 가수들이 많이 공연에 차지했고 인기를 모았다. 우리가 구에서 주최하는 축제에서 클래식의 그 장르를 조금 많이 공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원구 또는 강북구에서 클래식에 관심을 갖고 또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런 뮤지컬을 본다든지 또는 오케스트라 공연을 본다든지 오페라를 본다든지 이런 공연을 보는 그 숫자는 굉장히 저조하다고 봅니다. 또 본 의원도 그게 전공임에 불구하고 제가 지금 예술의 전당 간지는 3년 됐습니다. 3년 마지막 나비부인 본거로 지금 마지막입니다. 일상생활에 너무 복잡하고 바쁘고 시간도 없고 또 그 많은 입장료가 사실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찾질 못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일반 우리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클래식 문화를 접하기는 입장료 때문에 참 힘듭니다. 물론 그 장르를 이해한다는 것은 공부는 반복입니다. 자꾸 보고 듣고 그러면 대중가요 이은미 노래처럼 우리가 흥얼거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지만 그런 염려로 인해서 광운대역의 2000석의 하우스는 굉장히 고려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저는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코엑스에 별마당 도서관을 아시나요? 네. 네. 그리고 파주 출판단지에 지혜숲 도서관이 있습니다. 지혜숲, 우리 노원구에서 파주가 가까운 관계로 저는 그쪽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가끔. 지혜숲을 가면 도서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도서관의 일반 도서관이 아니고 장르별로 도서관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 규모에서 이미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깜짝 놀랍니다.
이쪽을 가면 문고판이 따로 있고 이쪽에 가면 유아와 어른이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쪽에 가면 카페테리아에 책을 보면서 대화를 하면서 할 수 있고 우리가 도서관을 가면 조용히 입 다물고 책만 보는 공간이 아닌 문화복합, 도서복합 문화 공간으로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왜? 우리 노원구에는 교육특구라 해서 학생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초, 중, 고, 대학생을 뺀 초, 중, 고 학생만 하더라도 7만 4천 명입니다. 얼추 7만 4천 명에 양부모 2명씩을 더한다면 20만이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도 아이들 둘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모든 포커스가 아이들입니다. 제가 한 명의 힐링을 하고자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오페라에 20만 원을 들여서 갈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그런 도서 복합 문화 공간이 우리 구에 있다면 얼마든지 의정부, 도봉구, 성북구 다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큰 부지에 공간에 신축 건물을 한다면 그런 다각적인 그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교육특구라는 이 학생 수가 많은 노원구의 특징도 살리고 또 그 외 지역의 사람들도 끌어모아서 주변 상권도 발달시키고 그 상권이 발달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창출은 자연히 따라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서 복합 문화 공간을 만약에 한다면 그것이 가장 어울리고 또 주민들에게 환영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현대개발 사업과 이렇게 추진을 하시는 거 굉장히 찬성합니다. 시에서 3파전, 4파전을 해서 우리가 그거를 유치를 못한다면 그 대기업과 연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봤습니다. 그 도서 복합 문화 공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3,000평당에 대해서 클래식홀 유치를 하고 있는데요. 워낙에 서울시장도 저항도 강하고 결국 여기에 이제 역세권에 뭘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큰 규모의 문화시설을 지으려고 하는 건 결국 KTX가 나중에 의정부로 갈 때 정차역, 출발역을 유도하기 위한, 유치하기 위한 그런 생각도 좀 깔려 있습니다. 이게 그런 정도 클래식홀이 있으면 광운대역에서 창동역까지 광운대역이 어쨌든 경합을 하고 있는데요. 객관적으로 보면 어쨌든 창동역을 주변에 보면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창동역이 2호선과 4호선이 지나가거든요. KTX를 거기서 정차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좀 있고, 아니다 우리는 유라시아철도 출발점이 광운대역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대 주변에 이런 클래식홀도 있으니까 광운대역에서 정차해야 된다. 이런 좀 곡선이 좀 깔려 있는 다각적으로 좀 검토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던 것이고, 그걸 이제 플랜 A라고 볼 수 있고요. 플랜 B도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방금 신동훈 의원님이 계셨던 복합 문화시설이라고 봐야 되겠죠. 신동훈 의원님은 파주의 지혜숲을 보셨고요. 저는 경남 창원에 가서 지혜의 바다라는 도서관을 봤습니다.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학교 체육관이니까 문 닫은 학교의 체육관을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체육관에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체육관 무대 장식을 그대로 살렸고요. 벽면에 책을 우리가 흔히 보면 별마당 도서관처럼 책을 그렇게 진열을 했고, 그 체육관 그 무대는 공연장을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앞에 바닥을 다 이제 서가로 해놓고 공연할 때는 좀 치웠다가 평상시에 서가 이렇게. 그리고 그 경상남도 교육감의 진두지에서 그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발상의 전환할 수 있구나.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저런 시설이 우리 노원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도 이제 한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만 노원을 좀 다녀보니까
노원 내에서도 지역 불균형이 좀 심합니다. 노원 내 균형 발전이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르신 시설, 청소년 시설이 어느 한쪽 동에 좀 편중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공릉동은 체육관이 없습니다. 체육관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월계동은 체육관이 있으나 어르신 시설, 청소년 시설 전혀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하다못해 마을 커뮤니티 시설도 이때라도 아주 소극입니다. 그런 요구가 있어서 중계동 쪽은 워낙에 이제 미술관, 과학관, 수학문화관, 우주학교까지 좀 밀집되어 있고 상계동 쪽은 이제 좀 체육관을 짓고 뉴타운 하면서 청소년 시설, 복지관 그것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월계 강원도 역세권은 그런 식의 복합 문화시설, 꼭그 클래식홀이 아닐까. 예를 들면 애초에 그런 공연장은 요즘 휴박스 형태로 휴박스를 짓고 거기에 도서관, 아주 특징적인 도서관을 지으면서 평상시 도서관을 운영하다가 공연할 때는 공연장. 맞습니다. 뭐 그런 고민도 그런 계획도 있다는 말씀. 네. 지금 타당성 조사를 이제 한 1월까지 마치실 텐데 네. 꼭 그 이천석의 오페라하우스에 타당하느냐보다는 또 그렇게 B, C 이렇게 대안으로 다른 구상을 해보는 거를 부탁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천석의 이후에서 제가 그렇게 하면 사업의 실패다라고 전제를 깔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강북지구의 걸림돌은 경희대 평화의 전당입니다. 경희대 평화의 전당은 제가 그 객석을 한 1,500석이나 2,000석 될까 하고 조사를 해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4,500석입니다. 평화의 전당은 그 외관도 우리 그 바르셀로나 성당처럼 아주 외관이 멋집니다. 그리고 그곳은 현재 그 음악하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젊은이뿐만이 아닌 지금 굉장히 그 평화의 전당은 핫한 곳입니다. 예술의 전당 못지않게 그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각양각색한 그 공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말 대중가요 싸이가 와서 공연을 해도 그 객석이 충분하기 때문에 손색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객석이 크냐 작으냐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평화의 전당은 음향과 조명도 굉장히 출중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연장은 조명보다 음향입니다. 그러나 음향으로만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라이브를 즐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저도 노원구에 굉장히 그 이천석의 오페라하우스가 생긴다면 저도 참 좋습니다. 그런 게 활성화돼서 우리 구에 이런 강북의 메카로서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각도를 생각해 보니 우리가 동대문고 경희대학교에 그 경희대학교 캠퍼스 안에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은 워낙 큰 부지로 그 자체로 복합 예술 공간을 했다면 경희대는 그 캠퍼스 자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입지 접근이 너무 훌륭합니다. 그래서 현재 너무나 알려져 있고 너무나 지금 공연이 잘 되고 있고 거의 만석으로 모든 공연을 진행하고 있을 때 과연 우리가 평화의 전당을 지나서 강원대에 공연을 보러 올 것인지 이런 것도 큰 문제점으로 우리의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그 도서 복합 문화 공간 또는 뭐 다른 구상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부청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주현숙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듣고자 하시는 분을 직접 호명하시고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현숙 의원님의 질문이 끝난 후 호명받으신 분이 나와서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숙 의원님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경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55만여 노원 국민과 오승우 구청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유한국당 3개 2345동 주연수 부의원입니다. 8대 의회가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8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분야에서의 비약적인 변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새로운 변화, 좀 더 잘 적응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 노원구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이것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고 계속해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노원의 미래 비전에 대한 고민과 통찰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으로서 역할을 우리 노원구가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간 경제적 불황으로 국민들이 어려운 가운데 특히 서민들이 사는 노원구는 더욱이 어려워 주민들의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 이후 노원은 조금씩 변화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노원을 떠나지 않을까? 이에 대한 연구 용도도 주며 여러 가지 고심을 하며 베드타운 노원의 발전을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한 시기입니다. 저희 생각에 있어서 발전은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은 변화를 위해 우리 구청장님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노원 발전에 큰 기대를 갖게 되는 부분입니다. 8대 의회가 개원하고 민선 7기 구청장님이 취임한 지 오늘로 딱 5개월 노원 국민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께 부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도봉면허 시험장 이전권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미래도시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 2페이지를 보면 시청에서 2018년 9월 27일 SH공사 본사를 도봉면허 시험장 부지로 이전 요청을 하였습니다. 강동구청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 글로벌 앤 디어링 센터를 강일동에 위치하였고 이를 거점으로 지역이 활성화되면서 강동구가 발전하는 데 센터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도봉운전 면허 시험장 부지는 롯데가 오랜 전부터 개발하려고 눈독을 들이는 부지입니다. 추경에서 창동 상계지역 신경제 중심지를 위한 용역비로 8억 원이 넘는 금액이 편성되었습니다. 질문 1. 용역 의뢰에서 면허 시험장 부지를 롯데가 개발한다는 조건과 시에서 요청한 SH공사 본사를 도봉면허 시험장 부지로 이전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까? 질문 2. 시청에서 2018년 9월 27일 SH공사 본사를 도봉면허 시험장 부지로 이전 요청에 대한 구청장의 결정 사항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더위 그늘막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장님 취임하고 7월부터 주민들 왕래가 잦은 대로변,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기준의 행사, 천막을 치우고 대형 파라솔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우선은 깔끔하고 아주 세련된 느낌이 나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파라솔 가격, 그늘막 파라솔 예산이 총 얼마 들었는지 청장님은 아십니까? 지난 8월 21일 제245회 임시의 도시환경위에 보고한 교통환경국의 간주 처리 내역 보고에 의하면 처음엔 46개 총 9,500만 원이었습니다. 2차로 현재 실수가인 물안전관리과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설치 개소 52곳, 예산이 1억 1,978만 3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 기간 7월 6일부터 8월 10일, 6월 26일 예산 확보. 구매 방침은 부구청장 지시. 8월 10일
설치 완료돼 있지만 그 후 추가 설치가 진행되었습니다. 5m짜리를 추가 제작해 롯데백화점 앞 사거리 등 비설치된 4m짜리와 교환하고 이를 다른 곳으로 이전 설치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자료에는 사업비가 총 1억 2,052만 2천 원입니다. 어제 최종적으로 받은 결제 관련 자료에는 1억 2,166만 9,800원입니다. 예산이 조금씩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파라솔 단가가 예상보다 많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개당 196만 원 선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소식을 접한 주민들이 이에 대한 문의도 많이 해주셨고요. 너무 비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물안전관리과에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 노원구는 203만 7천 원, 성북구는 200만 원, 구루구는 222만 원, 동작구는 227만 5천 원이라고 해서 도봉 근처에 설치된 파라솔에 적힌 회사에 직접 전화를 해서 견적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 업체는 페탈크래프트 코리아라는 충북 옥천에 있는 소재한 대형 파라솔 제작업체에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그리로 연락해보라 했습니다. 저는 그곳에 전화를 하여 견적을 받아보니 설치비 포함 개당 지름 3m짜리가 150, 4m짜리는 170, 5m짜리는 190만 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업체 사장은 일괄 150만 원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작은 건 큰 원단을 재단해야 해서 폼이 들어가니 크든 작든 값이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원구는 설치비 포함 개당 가격이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개당 5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조금만 더 시장 조사를 하고 진행했다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강북구 파라솔은 우산처럼 조직이 치밀한 반에 노원구 파라솔은 조직이 치밀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비가 세겠죠. 계약 서류를 넘겨보니 하단에 작은 글씨로 원단이 2가지인데 선택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를 확인하고 선택하신 건지 매우 궁금합니다. 기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시장 조사를 하여 예산도 아끼면서 양산, 우산 겸용을 골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재난안전기금과 주민참여 예산 관련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2차로 현재 취수과인 물안전관리과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설치개수 52곳, 예산이 1억 1978만 3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5,500만 원, 자치행정과 주민참여 예산에서 2,212만 2천 원, 서울시 특별교부세에서 4,320만 원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시 교부세가 증가했습니다. 8월 21일 제245회 임시에 도시환경위원회 간주처리 보고에서 시비 2천만 원을 간주처리하였다고 보고했고, 조직 개편 이후 자치안전과가 9월 14일 제246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시비 3,800만 원을 간주처리 보고했습니다. 시비가 총 5,300만 원이 든 것입니다. 이후 어제까지 행제에서 추가 간주처리 보고는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렇다면 재난안전기금 5,500만 원과 주민참여 예산 2,212만 원은 언제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입니까? 본위원은 기록에서 이에 대한 추경안 상정 내용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런 간주 처리할 내부 방침을 세우셨다면 이에 대한 근거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쪼개기 수의 계약으로 예산 낭비. 본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한 자료를 9월부터 계속 요구했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계약 내용을 보면 같은 시기에 진행된 한 가지 사업을 수의 계약을 통해 쪼개기 계약을 진행한 걸로 보입니다. 세 건은 대표자가 서병희인 레드건축 디자인의 7월 2건, 10월에 1건, 각각 5,100에 16만 5천 원, 2,332만 7천 원, 2,520만 원에 총 1억 69만 2천 원을 수의 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나머지 하나만 대표가 서혜영인 시와 이 디자인 기획에 7월에 2,097만 원, 7,899만 원의 수의 계획을 했습니다. 모두 성등고 수재했고 작년 여름경에 설립한 회사들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선정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파라솔 제작업체가 전국에 2 내지 3개밖에 안 되는데 충청도에 몰려있다는 언론 보도를 보았습니다. 올 여름 지자체마다 파라솔을 설치해 주문이 폭주했다고 합니다. 저는 노원구에서 계약한 회사들이 과연 대형 파라솔을 제작하는 회사가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특히 CY 디자인 기획은 검색해도 회사에 대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즈음에서 왜 총 사업 금액이 1억 2천이 넘는데 노원구에서는 다른 구처럼 나라 장터에서 공개 경장 이체를 하지 않고 여성 기업에 준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나눠 계약을 이유가 한 무엇입니까? 서류상에는 구매 방침이 도구청 지시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듣는 바로는 다릅니다. 한 가지 사업을 쪼개기 계약하는 것은 낭비 행정을 야기하며 감삭감입니다. 이러한 쪼가기 계약과 특정 업체 몰아주기 등 절차상 불법성에 대한 재발 방지를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부청장님이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청장님은 사업에 대해 총론적인 지시를 하고 과장님이야 직원들의 실무를 처리하겠지만 그 절차 과정이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진행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과 원망은 청장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행보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절차를 거치는 과정도 적법하도록 노원구청의 패러다임도 바꾸실 권위 드립니다. 혁신은 작은 변화에서 시작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상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성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연숙 부의원이었습니다. 예, 주연숙 의원님 긴 시간 동안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그러면 주연숙 의원님께서 호명하신 오승록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그 답변을 해주시면. 예, 주연수 의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법원면허 시험장 이전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거기에 뭐가 들어올까 그 이야기하기는 사치스러운 일이에요. 그게 이전을 해야 뭘 거기다 뭘 짓죠. 처음에 의정부 쪽으로 보내보려고 했는데 의정부 쪽에서 터무니없이 보상 가격이나 그린벨트 해소 이런 부분을 협상이 결렬됐고 그다음에 남양주 별내 쪽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지역 주민들 국회의원부터 강력히 반대해서 결국 못 가게 됐습니다.
최근에 중랑구 쪽에 부지를 알아보는데 그래도 그린벨트 문제가 걸려서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지금 그린벨트 도봉면허 시험장 이전하는 부지를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답답합니다. 뭐 서로 시설이 아니어서 다 못 받겠다는 견디도. 근데 그거 도봉면허 시험용만 남기고 창동 차량기지만 개발하자니 반쪽짜리 개발 되겠지. 하여튼 뭐 최악의 경우에는 반쪽짜리 개발밖에 안 될 수도 있어. 지금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 저도 열심히 거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찾고 있는데요. 하여튼 입장 바꿔놓고 별로 좋아하지 않은 시설이 노후로 들어온다면 누가 좋아하겠어? 그런 거죠. 그런 현실이라는 말씀드리고 내년까지는 한번 그래도 이전하려고 이전 부지를 찾기 위해서 좀 뛰어다녀야 되죠. 뭐 구청장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좀 같이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이전한다는 전제하에 거기 뭘 지을 거냐. 수경대 2040 플랜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그거는 창동과 차량기지와 도봉면허 시험장만 개발하는 것에 중점을 두지는 않고요. 이게 우리 노원구가 전체 도시 발전 계획을 1995년에 수립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수립을 안 했습니다. 23년 동안 노원구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를 담아낸 계획이 없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창동과 도봉면허 시험장 이전하고 또 광운대 역세권이 이렇게 바뀌고 경전철이 들어오면 역들이 생길 텐데 경전철 역 주변은 어떻게 바뀔지. 석계역 앞에 도시관리계획이 지금은 3종 조고로 되어 있는데 상업지역으로 바꿔달라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그 다음에 한전 연수원 저 부지에 대해서 이전 문제가 여기 나오는데 이전을 시켜서 뭘 할 건지. 거기도 7만 5천 평의 땅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고개 쪽 뉴타운이 들어서서 아파트로 바뀌는데 그러면 그 주변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이라는 걸 자꾸 이렇게 하면서도 이게 정말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건지 장님 코끼리 만드는 식으로 단편적이고 단편적으로 일을 하는 건 아닌지 좀 이런 이에 대한 좀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돈이 좀 들더라도 그런 영역을 하자고 해서 제가 구청이 되고 나서 추경 때 의회에 제안을 드렸던 거고요. 당연히 의원님들이 거기에 동의해 주셔가지고 영역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2020년 상반기까지 거의 한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 대규모 영역입니다. 온갖 가지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인구 감소 원인뿐만 아니라 아파트 30년 된 아파트를 어떻게 바꿀 건지 이런 내용까지 그리고 공원이 24개, 어린이 공원이 98개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노후돼서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건지 도시 기반 시설은 어떻게 할 건지 도로 포장 상태는 어떠한지 상수도 하수도 시설은 어떠한지 뭐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계획을 좀 세우는 그 영역 속에 창동 차량기지와 도봉면허 시험장 이전 개발에 대한 영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롯데가 도봉면허 시험장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이게 아마 2014년 좀 몇 년 된 이야기 같습니다. 그때는 좀 관심을 가졌는데 최근에는 그 관심이 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용역 내용 속에 지금 우리 용역 아직 발주는 안 했습니다. 지금 발주할 업체가 녹록치 않아서 찾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발주할 때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시니 한번 그 용역 속에 한번 롯데가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용역 내용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H공사 본사가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발표를 몇 달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들을 강남 균형 발전을 위해서 옮기겠다. 서울연구원, SH공사, 또 한 가지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좀 다 시원찮은 기관인데 매력적이지 않는 그런 기관들이어서 그 중에 그나마 좀 SH가 제일 이전하면 부대 효과가 있겠다. 직원들도 일로 와야 되고 그 상위에서 가족들도 좀 이사 올 수 있는 규모 있는 그런 기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많은 이제 법원면허 시험장을 이전한다는 전제하에 거기 이제 그런 SH 본사가 노원에 올 수 있는지 의사를 타진하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노원구 서울시에. 서울시의 답변은 지금 여러 다른 구의 의견도 듣고 있는 취합하고 있는 상태다. 뭐 이런 정도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지금 창동 차량기지와 도봉면허 시험장이 이대로 가면 2024년에 빠르면 2025년 그러니까 창동 차량 기지창이 경기도 진접에 이제 착공을 했는데 5년 걸립니다. 그리고 다 지어놓고 놓고 여기 있는 기지창을 또 옮기는 게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6년 정도 후에 들어올 부지, 기업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지금 고민을 하는데 어쨌든 저희는 그런 의견 정도를 서울시가 지금 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제출한 적이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그런 개발 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일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며칠 전에 박원시장을 만났을 때 박원시장은 창동 차량기 이전 부지에 서울대병원 제2분관 지금 그 종로에 있는 서울대병원이 이제 너무 작아서 외곽으로 이전을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종합병원을 짓되 서울대병원에서 운영하는 걸 하면 세계의 그 의료 관광, 의료 인프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최고로 갑니다. 세계 최고에서 동남아라든가 중국 이런 쪽에 의료 관광 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규모 관광객들 그런 분들 거기를 유치하기 위해서 창동 차량기지 이전 부지에 그런 세계 최대 규모의 종합병원을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좀 피력을 해서 저는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우리 노원구 의료 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런 욕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KTX가 어찌됐든 노원이나 도봉에까지 오게 되면 전국의 의료 진료를 위해서도 창동이나 광운대로 와서 그쪽에 병원에 그런 아마 수요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창동 차량 기지가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연수 의원님 말씀처럼 강동에 삼성이었나요? 그게 가서 굉장히 좀 활성화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창동 차량 기지도 여러 가지 하여튼 보관을 좀 찾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면 우리 노원구에 일자리를 좀 만들어내고 노원구 지역이 좀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아이디어를 내고 있고 지금 제일 급한 건 노원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2040 플랜과 함께 노원구 미래비전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전문가들을 하고 이제 토론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도 그런 의견을 담아서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제출하고 그런 노력들이 지금 병행되고 있다는 그런 보고 말씀드립니다. 횡단보도 그늘막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7월 11일부터 4차례에 걸쳐서 1차에 25개, 10개, 11개 구청장 처음 되고 나서요 좀 솔직히 급했습니다. 빨리 이걸 바꾸고 싶었습니다. 기왕의 주민참여 예산 2,200만 원은 올해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2018년 예산, 제가 작년에 의회에서 편성한 거죠. 물론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그거는 2,200만 원 역시나 작년처럼 동주민센터 그 천막처럼 그거 설치하는 비용으로 그거 운영하는 걸로 예산이 배정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늘막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구청장 된 게 7월 1일부터 이 일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7월 11일 날 한창 더워지기 시작했을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빨리 처리해달라고 이런 곳을 얘기했고요. 예.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7월 11일 날이면 열흘 만에 이제 급하게 처리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상적으로 경쟁 입찰하고 막 했으면 아마 8월 중순에나마 설치됐을 겁니다. 그런 입찰 과정이 이렇게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지금은 한참 더워 죽겠는데.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뭐 여성기업 뭐 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왜 이게 늘어났냐면 계속해서 설치해놨더니 이제 이게 반응이 좋으니까 여러 군데에서 더 설치해달라는 요구들이 계속 뒷받쳤습니다. 각 동별로. 그렇다고 다는 설치 못하지만 그래도 좀 사람들 왕래가 있는 그런 횡단보도는 당연히 설치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는 대로 하고 10월까지도 이제 한 거는 행안부 특교세가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특교세라는 게 바로 신청하면 바로 내려오지 않더라고요. 계절 다 지나서 하여튼 특교세가 내려왔고 기왕에 우리가 또 이걸 설치해놓고 내년에도 계속 영구적으로 쓸 거기 때문에 일단 또 요청이 있었던 것도 10월이었지만 당연히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도 주민참여 예산으로 한 3천만 원 정도가 지금 의원님들이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민들이 좀 더 확대 설치해달라는 겁니다. 15군데 정도 더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확정이 돼서 하면 내년에도 15군데 더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뭐 동네별로 의원님들도 아마 이쪽에 좀 설치해달라 이런 그런 민원들을 좀 받으셨을 겁니다. 이거는 뭐 워낙에 여름에 정말 한여름에는 정말 이 뭐랄까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빨리 처리하다 보니까 경쟁 입찰이나 이런 걸 가기에는 조금 무리였다는 판단,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계속 요구가 들어왔고 또 우리 이제 재난관리기금하고 주민참여 예산으로 뭐 열차를 했는데 행안부 특교소가 또 8월쯤에 내려오면서 또 그거 그렇게 내려오니까 예상 다들 띄엄띄엄 조각조각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또 발주해가지고 또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한 거죠. 뭐 특별히 뭐 이걸 무슨 그리고 이 업체가 보니까 다른 서울시내 다른 업체들 레드 건축 디자인이라고 하던데 그런 곳에서 했고요. 또 본사가 성동구에 있습니다. 성동. 그래서 운영 유지하는 것도 왜냐하면 이게 충청도에 있는 공장이 거기서 운영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막 갑자기 이렇게 뭐 보수하거나 이래야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굉장히 지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즉각 조치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아마 감안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 52개소 정도 그렇게 설치를 했고 그런 절차,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막 잠깐 질의 내용 속에 다른 무슨 뭐가 있고 얘기를 하셔서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과정은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을 좀 하다 보니까요. 이게 바로 긴급하게 해야 될 일이 꽤 있습니다. 특히 수입 피해 나고 막 이랬을 때는 정말 발을 동동 구르는데 뭐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서울시나 뭐 국가나 이런 기금 이렇게 알아보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리고 당장 주민들은 바로 피해 당해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막 긴급하게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좀 미리 집행하고 나중에 서울시에 받고 막 이런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우리 의원님들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뭐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심 받기 싫어서 그냥 정식적인 절차들을 해서 저도 그런 뭐 이런 질문 안 나오면 좋죠. 정식적으로 그냥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은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냥 잠시 그럴까 좀 생각했습니다. 그럴까? 욕먹기도 싫고 오해받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거는 뭐 저 혼자 욕 안 먹는다고 뭐 저 혼자 좋은 거고 그렇게 긴급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그런 행정이라면 그런 부분을 조금 무릅쓰고
의원님들이 좀 이해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래도 들었습니다만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좀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십사 부탁이 많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현숙 의원님, 구청장님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그런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구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며 운영위원장님, 양당 대표님 잠깐 뵀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